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참 끊임없이 진화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단단한 블럭 같았던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잡하고 유연한 그물망, 바로 메쉬가 되었을까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죠. 이거 개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아주 심플하게 시작했는데 뭐 기능 하나 추가하고 사용자 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리잖아요. 모든 변화는 바로 이 거대한 복잡성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모놀리스 아키텍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벽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는 구조인 거죠. 처음엔 만들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뒤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모놀리스의 장점과 단점은 정말 명확해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목표까지 그냥 직선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죠. 개발도 빠르고 배포도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이 점점 거대해지면 이 직선 도로는 아주 그냥 꽉 막힌 매듭처럼 꼬여버립니다. 작은 코드 하나 고쳤을 뿐인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지죠. 한때는 빛나던 장점이 순식간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은데 기술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 기술 세계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핵심 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데이터는 데이터 메쉬로, 그리고 AI는 마이크로 AI 아키텍처로 진화한 거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혁명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등장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우리가 흔히 MSA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능별로 아주 잘게 쪼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쪼개진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되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의 복잡한 모놀리스가 오른쪽처럼 잘게 쪼개진 독립 서비스들로 바뀐 거 한눈에 보이시죠? 이 서비스들은 저기 보이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창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나와요. 각 서비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건 자바로, 어떤 건 파이썬, 또 어떤 건 노드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각 기능에 가장 알맞은 기술을 자유롭게 골라 쓰는 것, 이걸 바로 폴리글랏이라고 합니다. 팀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도구를 쓸 수 있으니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서비스들을 잘게 쪼개놨더니 이제는 이 수많은 서비스들 사이의 통신을 관리하는 게 새로운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네트워크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복잡해진 거죠. 이 복잡한 거미줄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서비스 메쉬입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서비스 메쉬는요, 애플리케이션 코드 바깥에다가 똑똑한 교통경찰 계층을 하나 따로 두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계층이 서비스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통신을 알아서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메쉬는 서비스들이 서로를 어떻게 찾아내고 트래픽은 어떻게 나눠주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할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덕분에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인프라 걱정 없이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핵심은 네트워킹의 부담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완전히 분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했겠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플랫폼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데이터 팀은 병목이 되고 다른 부서들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얻지 못하는 거죠.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데이터 메쉬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대하는 철학의 전환에 더 가까워요. 핵심은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각 분야의 전문가,
즉 도메인이 직접 소유하고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제품처럼 생각하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전체적인 규칙은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데이터 메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이제 중앙팀이 다 관리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장 잘하는 각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직접 주인처럼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하나의 제품처럼 만들어서 서비스하세요. 그럼 중앙에서는 뭘 하냐고요? 누구나 셀프 서비스로 쓸 수 있는 플랫폼과 전체적인 규칙, 즉 거버넌스만 제공하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전환입니다. AI 모델 역시 거대하고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분산된 메쉬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메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개념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A의 서비스 메쉬 위에다가 아주 작게 쪼개진 AI 추론 서비스들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AI 모델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추천 AI, 번역 AI, 이미지 분석 AI처럼 여러 개의 작은 전문 AI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맥킨지의 이 예측을 한번 보세요. 인퍼런스 메쉬와 같은 분산형 AI 아키텍처가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AI의 이 세 가지 메쉬 전환은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훨씬 더 큰 패러다임의 한 조각들입니다. 현대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바로 이 네 개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됩니다. 먼저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가상머신보다 훨씬 가볍고 빠른 컨테이너로 바뀌고 쿠버네티스가 이걸 지휘하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AI의 세 가지 메쉬 아키텍처가 착착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는 완벽한 그림이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결된 메쉬 구조는 그 연결 자체를 지키는 보안이라는 끈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안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뱅킹부터 모든 통신에 이르기까지 쓰는 거의 모든 암호화 기술이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너무나 쉽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디지털 보안이라는 방패 자체가 그냥 깨져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은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양자 내성 암호, PQC입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로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하고 기술의 진화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놀리스라는 단단한 블록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메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AI까지 메쉬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메쉬를 구축하게 될까요? 그 미래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네요.